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7억 6박 30개월 연속 상승의 수요자들 멘붕. 자, 지금 전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포유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매물들 걷어지면은 여기서 전세 매물이 급감이 나온다. 월세 매물이 급감이 나온다. 실제로 지금 매물은 아포유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물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매물이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지금 매물이 얼마나 늘었길래 아포유가 이렇게 매물이 늘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매물이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 지난 2026년 1월 31일 기준 대비해서 18일 동안 얼마나, 18일 오늘자 기준이죠, 얼마나 늘었냐. 이건 좀 센데. 매물 지금 거의 6,500건의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자, 지난 1월 31일 1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매물이 57,468건이었던 게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64,000건을 돌파했어요. 거의 6,500건이 지금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는 확실히 지금 시장 상황, 매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면은 매물, 그러니까 이 매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쌓여 있는 폭이 심한 건 아니야, 아직까지 심한 건 아닌데, 매물 증가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증가 추세가 지금 현재 매물이 시장에 풀려 있는 게 64,000건이거든요. 이 64,000건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게 지금 시장을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64,000건의 매물이 지금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치는 아니지만, 매물이 만약 8만 건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시장에 매물 좀 시장이 안정된다?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매물 적재로 인해서 상승폭이 대폭 낮아질 확률은 상당히 높다. 그 기준이 어디다? 8만 건. 매물이 8만 건 안팎에 가까이 가는 순간, 그러니까 7만 5천 건까지만 쌓여도 좀 상당히 좀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이 강해지고요. 이 부분이 또 성향이 지금 급하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지금 매물이 성격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급하게 매도를 해야 돼. 언제까지 매도 가능하다고? 최소 안전하게 매도하시려면은 4월 15일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 돼. 5월 9일까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토지거래 허가가 완료된 물건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 계약, 그러니까 약정 체결은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최소 4월 15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간이 얼마 남았어? 2달.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 지금 증가한 매물의 성격,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7,000건 늘었다, 매물 많이 늘었다, 이 부분이 아닌 거야. 이 7,000건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매물이냐. 그럼 4월 15일 이전에 약정 체결까지 완료해야 되는 물건이다 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좀 약간 시장에 타격을 줄 여지는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 그 타격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대폭 낮추는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좀 이런 표현은 자제합시다. 리잼이 오랐다, 이런 표현은 자제하자고요. 왜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 현재 분명하게 매물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 맞습니다. 지금 약 6,000건의 매물이 증가가 나왔는데,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전세를 보게 되면요, 전세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전세 매물 얼마나 빠졌느냐? 2,000건 정도가 빠졌어.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1월 31일 대비해서 2월 18일 2,000건 정도가 빠졌다. 지금 무려 10%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전세 매물이 2만 건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전세가 폭등의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세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울의 전세 매물이 급감이 지금 2,000건 정도가 급감이 나왔고요. 이게 전세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세만이 아니고요. 월세까지도 지금 현재 물량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자, 서울을 보게 되면은 월세 매물도 지금 2,000건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전세와 월세 매물이 4,000건 급감이 나왔다. 그리고 가장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전세 매물이 2만 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상당히 타격을 입히기에 충분한 여건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세 매물 21,785건에서 19,604건. 물론 설날이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설날이 지나가면서 다시 전세 매물 늘어난다, 월세 매물 늘어난다. 설 연휴 동안에 매물 등록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상황은 그래요. 설 연휴 동안 매물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매물이 감소할 수도, 거래도 있을 수는 없는 기간이라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5월의 신부. 5월의 신부가 이제 신부가 아니지. 이제는 2년차, 결혼 2년차 된 물건들, 결혼 4년차 맞이하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 여기서 이제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매물 감수세가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매물 나오는 속도 대비 전 월세 계약 속도가 훨씬 더 빠르면 매물은 계속 감소해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3월 말만 되더라도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서울에서만 전세 매물이 이렇게 급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경기도가 더 심각해 지금. 미쳤어! 자, 여러분, 지금 미쳤다는 표현과 관련돼서 원래 서울의 전세 매물보다는요, 원래 경기도가 거의 한 2배수 압도해. 전세 매물이 경기도도 정말 많다고. 그런데 경기도의 전세 매물마저 지금 14,000건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16,000건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의 전세 매물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세를 경기도로 옮기는 분들은, 야, 서울에서 내가 왜 이 전세까지 지금까지 여기 살았지? 경기도에서도 직전까지 출퇴근 거리 비슷해. 그런데 전세가가 훨씬 싸지네? 문제는 기존의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 분당에서 잘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웬걸 서울에서 밀려나와 버리네. 서울에서 전세, 고가의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밀려나와. 그러면은 기존의 경기도에서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세가 미친 폭등이라고 느껴져. 서울에서 전세로 내려오신 분들은 전세가 저렴하다 라고 하지만 경기도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서울에서 전세가 2억 급등했다? 전세가 한 8억 정도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10억 오른 느낌이랑, 이 느낌이 경기도권에서 3, 4억의 전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5억, 6억, 7억으로 올라가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그런 일이 경기도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입장에서 경기도는 전세가가 너무나도 저렴해. 하지만 경기도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은 계속 다주택자 집 팔아! 두들겨 패고 있죠. 계속 다주택자 멱살 딱 잡고 계속 안 팔아 하면서 때리지는 못해. 때리지는 못하면서 때리는 신용만 내고 있어. 뭐 하자는 짓입니까? 정말 벌써부터 상당히 시장이 어그러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조정희님께서 말이 쉽지. 서울에서 서울 출근도 힘든데 경기에서 서울이라 쉽지 않죠. 크크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말씀드려. 과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분당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서울 외곽 쪽에 거주하는 것보다 서울 진입이 더 빠릅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서울 외곽 지역보다 분당이나 과천의 전세가가 지금 이미 더 비싼 부분도 있긴 하다. 뭐 그 부분까지는 인정.
자, 51주째 멈추지 않는 상승 그래프. KB부동산 2월 둘째 주 주택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51주 연속 상승세, 주간 기준으로는 1년 가까이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올랐음을 의미. 자, 그러면서 KB 집계 기준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 6,948만 원. 그냥 6억 7천이라고 해야겠네. 그냥 반올림 무수리 떼고 6억 7천. 자, 1년 전보다 5.8%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하면 13.6% 급등. 2년 전에 얼마였어? 5억 8천. 그런데 제가 이거 비교할 때 1년 전과 비교한 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2년 전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왜?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 만기로 해서 돌아가잖아. 계약갱신권을 이건 별도로 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얼마가 올랐어, 전세가가? 체감상? 세입자들이 느끼는 체감상은 지금 전세가가 8천만 원 올랐다. 왜? 2년 전에 5억 8천이었던 게 5억 9천이라고 이것도 올려버리죠. 5억 9천 하던 게 지금은 6억 7천. 자, 그러니까 지금 8천만 원 올랐어, 전세가가. 체감상은 이렇다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세가 급등. 아니, 임사자들 빨리 집 팔라며. 여기서 평균이 임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깎아먹고 있었다고, 평균을. 근데 임사자 물건들이 다 일시에 매각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전세가는 순식간에 전세가율 다시 70%, 8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순식간이야, 전세가 급등 나오는 건. 왜? 아니, 그만큼 임대 가능 매물이 시장에서 없어져 버리거든. 그리고 임대차 시장을 결정짓는 요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규 계약자의 가격이야. 새로 계약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계약갱신권 쓰는 사람들 말고, 아니면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들 말고, 신규로 그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신혼부부들은 정말 패닉장에 몰려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